1637년 네덜란드 한 남자가 집을 팔았습니다. 꽃 한 송이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꽃은 아직 피지도 않았어요. 땅 속에 묻힌 구근 하나였죠. 튤립. 그 이름 하나에 사람들은 미쳐갔습니다. 장인의 10년치 연봉, 저택 한 채, 심지어 유산까지 모든 걸 걸고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꽃에 돈을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거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신용 그 자체가 상품이 된 순간이었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돈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약속 하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것이 바로 선물 거래의 탄생이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에 현재의 돈을 거는 게임. 이후 수세기 동안 이 단어는 인간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배들이 향신료를 싣고 오면 암스테르담 항구는 전 세계의 부가 쏟아지는 곳이 되었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가 왔다. 그 믿음은 곧 금융이 되었습니다. 튤립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희귀한 무늬의 구근 하나는 숙련된 장인의 10년치 연봉과 맞먹었고 결혼 예물이 되었으며 유산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거래는 실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꽃 대신 계약서를 사고 팔았고 꽃이 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히면 그게 곧 가치가 되었으니까요. 튤립 버블은 실물이 아니라 기대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신용과 미래, 그리고 믿음이 돈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정보를 더 신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소식을 듣고 더 먼저 계약서를 손에 쥐느냐가 부를 가르는 시대였죠. 이건 산업혁명 이전 자본주의의 첫 실험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거대한 무역선보다 계약서 한 장이 더 많은 부를 실어 나르던 시대. 실물보다는 신용이, 노동보다는 기대가 더 큰 힘을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튤립은 그 변곡점 위에 핀 인간 욕망의 첫 번째 금융상품이었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다시 똑같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꽃이 아니라 픽셀이었습니다. 이름은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복제 가능한 이미지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공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 장부는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검증하죠. 중앙 관리자도 위조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영구 등기부였죠. 이 안에는 세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소유자 주소, 이 파일이 누구 것인가? 둘째, 디지털 지문, 파일을 대표하는 해시값. 셋째, 스마트 계약,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코드. 이 구조 덕분에 NFT는 음행이나 중개인 없이도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사실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대부분의 NFT 이미지는 중앙화된 웹서버, 예를 들어 IPFS나 AWS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 기록된 건 파일 링크와 소유 기록일 뿐 이미지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디지털 진품 증명서라기보다 소유권의 서명에 더 가까웠죠. 튤립 시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꽃 대신 종이 약속을, 오늘날엔 파일 대신 토큰 약속을 주고받았죠. 기술이 바뀌었을 뿐 신뢰의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또다시 이 구조에 빠져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NFT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희소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게 복제됩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말은 거의 신성에 가깝죠. 사람들은 복제할 수 없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NFT 시장의 부스터였습니다. 둘째, 소속감과 정체성입니다. NFT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커뮤니티 입장권이기도 했습니다. 이 토큰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신분의 표시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계급장이었습니다. 셋째, 투기 구조입니다. NFT는 거래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창작자 경제의 혁명으로 불렸지만 2022년 기준 NFT 거래의 70% 이상은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였습니다. 넷째, 속도의 압축입니다. 튤립 버블은 몇 년에 걸쳐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NFT 시장은 불과 몇 주 만에 정점을 찍고 폭락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밈이 퍼지고 디스코드에서 소문이 돌면 하루 만에 수백만 달러가 오갔습니다. 시장은 데이터보다 감정의 속도로 움직였죠. 이 모든 과정은 1637년의 재현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을 타고 계약서를 옮겼고 지금은 전 세계를 초 단위로 연결한 블록체인이 대신했죠. 속도만 달라졌을 뿐 인간의 욕망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꽃을 보지 않았다. 오직 다음 가격만을 보았다. NFT 시장의 정점은 2021년 8월이었습니다. 그달 한 달 동안 전체 거래액은 약 52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을 돌파했죠. 한 이미지는 당시 환율 기준 약 700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시장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2022년 3분기 NFT 매매 총액은 약 34억 달러로 불과 반년 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거래량은 정점 대비 9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튤립의 붕괴였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NFT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NFT의 본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의 신뢰를 사고 파는 인간의 본능이죠. NFT는 인간이 신용을 물질로 바꾸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산 건 이미지가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언제나 실체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1637년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2021년의 NFT. 서로 다른 색이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거품은 몇 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고 터집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흐르고 감정은 알고리즘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가격은 더 이상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반사신호가 되었죠. 누가 먼저 믿고 누가 먼저 떠나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튤립 시장의 붕괴 후 네덜란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NFT 버블 이후에 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는 남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안을 채웠던 신뢰는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바뀌고 화폐가 바뀌어도 인간의 신용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섭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화폐, 새로운 약속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은 그걸 다시 진짜라고 부르며 미래를 사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 구호 아래 인류는 또다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문명은 그렇게 전진했고 동시에 반복되었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거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빠르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튤립은 사라졌지만 미래에 대한 거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신용, 기대, 희소성, 그리고 투기. 이 네 가지가 오늘도 인간 경제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버블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이미 우리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AI 기업의 주식, 가상 부동산, 블록체인 예술, 그 모든 게 또 다른 형태의 튤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미래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